안녕하세요, 바락입니다. 오늘은 GMBS 에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아직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 국내장은 주력 기업으로 오픈했지와 동훈아나텍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양한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더 유망한 종목을 발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몰랐던 경제 용어들과 기업마다 조금씩 재무제표가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내용도 배울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기업을 보는 관점과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업을 선택하고 수익도 내보고 실패도 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여러 종목들을 보다가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공유드리게 되었고, 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앞으로 조금씩 지켜보고 공부하면서 확신이 생겼을 때 차기 종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쯤에 센서뷰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는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미래 AI 시대의 6G 통신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량으로 매수해놓고 공부를 했었는데, 기업 리스크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공부할 만한 매력이 점점 없어져서 조만간 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또 GMBS 에코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을 저는 소량으로 매수해놓고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면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GMBS 에코는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 분진 및 오폐수를 정화하는 장비로서 스크러버, 프랩, 배견제거 장치, 질소 산화물 처리 설비, 그리고 EP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스크러버가 7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스크러버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고객선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에서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와 함께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어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투자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메이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은 친환경 공정장비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태양광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GMBS 에코는 해외 매출이 전체에서 85%가 해외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 중 주요 수출국은 당사가 태양광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인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업체 및 시장 점유율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크러버 장비를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업체로는 유니셈과 일본의 카뉴가 있고,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업체로는 유니셈, GST, 영진 IDM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트랩을 보시면은 트랩 장비는 미래모와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배경 제거 장치를 보시면 경인기계, 기투라미, 한국 하문 등의 경쟁업체가 있는데, 여기서의 동사의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소산화물 처리 설비와 EP 시스템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동사의 신규 장비로서 아직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스크러버 비중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스크러버 경쟁업체들과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GMBS 에코는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유니셈보다는 좋고 GST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ROE를 보시면은 두 기업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의 절대값으로 보면은 가장 적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펄을 보시면 9.58로 적정하게 보이고, PBR을 보시면 두 기업보다 높긴 하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세세한 기술력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결과적인 실적만 봤을 때는 두 기업보다 성장성도 좋고 경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스크러버 장비만으로는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경쟁 업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최근 동사가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스크러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신규 사업 항목들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다음 신규 사업은 23년 3월 24일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고, 사업의 목적으로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 분야로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과 폐전지 재활용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채굴량 한계로 인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주요 특성을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폐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해서 리사이클링 거점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5년을 기점으로 폐배터리 물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성에 동사는 현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양주 소재 사업부 71억을 매입하고 고양시 소재 사업 부지를 85억에 매입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사업 소득과 유보금을 통해서 거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부지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과연 확실한 수요와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에서는 현재는 사업 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진척도와 상용화 여부는 기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당연히 없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요. 신규 사업 영위에 따른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 손실 발생 및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며 전기차 충전 및 폐배터리 회수 등 실생활에 밀접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사실 아주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사업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IT 투자 전문 조합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사유로 상한 우선주를 재매입하여 소각하고 상한 우선주의 상한을 이익 잉여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23년 2월 13일에 자기 주식을 이익 소각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중에 1대3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 주식 수의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만 보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으로 굉장히 동사의 주주들에게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CEO의 지분 현황을 보시면 2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은 21년부터 25년까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 또한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성장하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EPS도 계속 성장하고 퍼는 현재 9.58인데 업종 평균 퍼 대비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ROE를 보시면은 20%가 다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 및 실적을 보시면은 노동률도 매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재무제표이지 않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는 RSI 지표인데요. 현재 RSI 지표는 45로 30 과매도 구간과 70 과매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 이격도를 보시면은 95로 매수 검토를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은 한동안 10만에서 20만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 무상증자까지 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시면 한 번에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씩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기에는 괜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MBS 에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동사의 사업 성장성은 좋고 주주 친화적이며 신규 사업은 큰 리스크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가 선택한 기업이 가격이 오를지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공유 드릴 테니까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